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연준의 향후 긴축 행보를 주시하면서 소폭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3대 지수 장 초반 변동성이 컸던 장이었고요. 후반부에 상승 전환을 하면서 나스닥은 어제장 차익 매물이 나왔던 상황을 다시 정리하고 상승 전환을 하였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스톡홀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적절한 통화 정책을 구사하면서도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하다 밝혔고요.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이 뜻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번 CPI 발표를 보고 FOMC 회의에서 금리 포인트를 결정하겠다는 발언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파월 의장의 흐지부지 성향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였네요. 전기차 섹터주 흐름을 살펴보면 리비아는 마이너스 1%, 테슬라는 마이너스 0.77%, 루시드는 어제장에 이어서 다시 플러스 6.05%가 상승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1.39%가 하락을 하면서 힘겹게 7불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더플로어에서는 오랜만에 라지, 미디움, 스몰캡에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1분봉에서는 장 초반 나스닥의 큰 변동성과 함께 진행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장 후반부까지 상승을 하는 장이었습니다. 다른 섹터주는 이렇다 할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왜 루시드만 6%대 상승을 한 것일까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호재 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로 단기적인 숏 커버링이 들어온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4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7,000대를 달성을 하려면 2,500대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하고요. 3분기에 이제 2,282대를 생산을 하였던 만큼 2,500대 이상은 충분히 달성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2023년에는 리비안, 루시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겠고, 결론적으로 프로덕션 가이드를 2번이나 하향 조정을 했던 것이 루시드 주가에 큰 타격을 주었고요. 3분기에 보았듯이 생산성 증가는 2022년에 투자자들의 희망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에 거는 기대가 더 큰 상황이겠고, 하지만은 이제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리스크인데요. 아시다시피 사우디 물량 10만 건이 언제 시장에 풀리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판매를 시작을 하였고요. 사우디에 AMP2 공장을 건설 중에 있고, 외부 골격은 상당히 갖춘 모습입니다. 애리조나 공장 건설 현장을 여태까지 봐온 결과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20% 정도 진행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2024년 하반기쯤 돼야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시설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때까지 애리조나 페이즈 2 공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2025년에는 정말 폭발적인 생산 라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EV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인데요. 2022년에 미국에서 80만 대 이상 EV가 판매가 되면서 소비자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해석이었고요. 전년 대비 60%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 EV 섹터주의 흐름을 상승작용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또한 영국과 독일에서도 EV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루시드 측에서 생산량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미리 생산량을 발표를 했던 것과는 달리 어느 정도 주춤하고 있고, 루시드 측에서 항상 비밀리에 진행을 해오면 실망을 주었던 지난 분기들을 보았을 때 이번에도 실망감을 줄지 아니면 정말 서프라이즈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지만, 이번에는 서프라이즈로 돌아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루시드 에어 투어링 첫 번째 테스트에서는 미드레인지 에어 투어링을 so 굿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에어 투어링을 살 것이냐, 그랜드 투어링을 살 것이냐, 루시드 내에서도 대결을 펼치고 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투어링은 10만 불, 그랜드 투어링은 13만 불,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퍼포먼스는 18만 불입니다. 아직까지는 비싸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가운데 이 정도 재원 사항과 럭셔리함을 보았을 때, 그리고 캐딜락의 30만 불 차량과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벤츠 EQS가 13만 불이 훌쩍 넘는 가격을 생각했을 때 과연 이 가격이 비싼 금액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탑 기어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난 파워풀한 일렉트릭 세단이라고 하고 있고, 루시드의 주장은 정확히 테슬라 모델 S의 라이벌이 아니라고 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테슬라 모델 2가 포착이 되었는데요. 정확히 테슬라 그리고 모델 2라고 적혀 있습니다. 25,000불 저가형 모델인데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면서 댓글들의 반응은요, 전부 다 울상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 안 그래도 테슬라 디자인이 이제는 올드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 이 디자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테슬라 디자이너 분들은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루시드가 5만 불 저가형 모델을 선보인다면 이러한 디자인은 아닐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루시드는 S클래스를 경쟁자로 간주를 하고 있고 럭셔리 시장에서 판가름이 날 것은요, 뛰어난 기술력으로 가격이 타사 대비 저렴할 것인가가 소비자에게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측에서 고질병이었던 소프트웨어 문제점, 한마디로 그냥 느렸다였고요. 부팅도 느리고 앱도 느리고 인풋 하는데도 느렸었습니다. 하지만 무선 소프트웨어 덕분에 매직을 선보이면서 탈바꿈이 되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게 된 것입니다. 드림 드라이브 프로를 선보이면서 하이웨이 어시스트까지 이루는데 성공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간간히 문제점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던 부분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기능들이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제조업체가 디자인을 카피를 한다고 해도 루시드의 기술력과 럭셔리함은 따라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